여러분,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20대 때 목숨 걸고 추구했던 그 꿈들, 지금 다시 보면 어떤가요? 30대에 밤낮 없이 일하며 얻으려 했던 그 성공, 지금 돌아보면 그만한 가치가 있었나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인생 말년에 후회하는 일 1위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어 살았던 것이라고 합니다. 평생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달려왔지만 정작 인생의 마지막에 깨닫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허무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유명 CEO가 말년에 남긴 고백을 아십니까? 내가 평생 쌓아올린 부와 명예를 이제 와서 건강 하나와 바꿀 수 있다면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희생의 불을 쌓고 중년에는 불을 써서 건강을 되찾으려 하고 노년에는 부와 건강 모두 잃고 후회만 남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들이 공통적으로 듣는 임종 환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왜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평생 명품백을 모으던 사람도, 고급 차를 바꿔가며 타던 사람도,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사람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 깨닫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그 집착이 과연 10년 후, 20년 후, 아니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젊을 때 집착했던 것들이 나이 들면 얼마나 허무해지는지, 그리고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영상 시작 전 100% 공짜인 오른쪽 밑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집착했던 5가지. 여러분, 20대와 30대에 우리가 집착했던, 아니 어쩌면 지금도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사회적 지위입니다. 명함에 적힌 직함, 남들에게 소개될 때 붙는 수식어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과장, 차장, 부장으로 승진할 때마다 마치 인생의 대성공을 이룬 것처럼 기뻐했지만 60대가 되어보니 그 직함이 뭐였는지 기억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은퇴 후 공원에 앉아있는 70대 노인들에게 과거 직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겪었나요? 더 높은 직책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나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과연 그 직함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합니까? 누군가 전 회사 전무였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 지혜, 인생의 풍요로움을 말해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년의 가치 있는 것은 직함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입니다. 두 번째, 물질적 소유입니다. 명품백, 고급 시계, 최신 스마트폰, 넓은 아파트, 이런 것들을 소유할 때마다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것은 그 행복감이 길어야 몇 주, 짧으면 며칠도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물건을 구매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은 평균 29일 동안만 지속된다고 합니다. 한 달도 가지 않는 행복을 위해 우리는 평생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여러분은 새 차를 샀을 때 그 기분 좋은 느낌을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그 느낌이 얼마나 오래 갔나요? 한 달? 2달? 그 이후에는 그저 이동수단일 뿐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시적인 기쁨을 위해 30년 대출을 받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합니다.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세 번째, 타인의 인정입니다. SNS에 올린 사진의 좋아요가 몇 개 찍혔는지, 회사에서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친구들 사이에서 내 평판이 어떤지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목을 매달았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어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 지금 내 건강이 어떤지, 내가 행복한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SNS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나요? 그런데 그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플 때 병문안을 올까요? 은퇴 후 외로울 때 찾아올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관계와 표면적인 인정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네 번째,
완벽한 외모입니다. 젊을 때는 거울을 볼 때마다 이 주름만 없어지면, 살만 5kg만 빠지면, 키가 조금만 더 크면 완벽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성형수술에, 다이어트에, 피부 관리에 들인 시간과 돈이 얼마입니까? 하지만 80세가 되면 누구나 주름지고 허리는 굽고 머리카락은 빠집니다. 그토록 집착했던 외모는 결국 시간 앞에 무너집니다. 세월이 흐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몸은 변합니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외모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노년의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피부의 탄력이나 체형이 아니라 그들의 미소, 지혜, 그리고 따뜻함입니다. 다섯 번째, 남들과의 비교입니다. 대학 동창 모임에 가면 누가 더 성공했는지, 동네 엄마들 모임에서는 누구 아이가 더 좋은 대학에 갔는지 끊임없이 비교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은 더 이상 누가 더 잘 사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누가 더 건강한지, 누구 자식이 더 자주 찾아오는지만 중요해집니다. 비교는 독입니다. 항상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 더 부유한 사람,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비교 속에서는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노년에는 이런 비교가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더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는가입니다.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세 가지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이 죽음 앞에서 깨달은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실화의 주인공은 세계 최대 석유 재벌 중 한 명이었던 폴 게티입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불렸던 그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그는 죽을 때까지 돈을 아끼느라 공중전화를 사용했고, 손님들이 전화를 많이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저택에 동전 전화기를 설치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5번의 결혼과 이혼으로 가족 관계는 엉망이 되었고, 그가 죽을 때 곁에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의 간병인 뿐이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외롭게 죽은 부자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돈을 모으는데 집착하면 정작 중요한 것, 즉 인간관계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폴 게티는 수십억 달러를 가졌지만 죽음의 순간에 그의 손을 잡아줄 사랑하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그의 재산이 그의 외로움을 달래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실화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입니다. 애플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었던 그는 임종 직전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가 쌓은 부는 내 인생에서 그저 사실일 뿐이다. 지금 내 앞에 죽음이 있고 내가 평생 모은 부를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만이 중요하다. 그는 또한 일과 성공만을 줬다가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쳤다고 후회했습니다. 전 세계가 열광한 아이폰을 만든 그 천재도 죽음 앞에서는 단지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잡스는 세상을 바꾼 혁신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깨달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공과 혁신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의 소중함이었습니다. 그는 수십억 달러의 자산과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지만 죽음 앞에서 그가 진정 원했던 것은 가족과 함께한 더 많은 저녁 식사, 더 많은 대화, 더 많은 사랑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의 멘토였던 억만장자 사업가 이야기입니다. 그가 암 진단을 받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베조스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제프,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돈을 쫓느라 내 영혼을 잃어버린 것이다.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내가 죽을 때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없다면 그건 가난한 죽음이다. 이 편지를 받은 후 베조스는 아마존에서 물러나 자선 사업과 개인적인 삶에 더 많은 시간을 쏟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멘토는 자신의 실수를 통해 베조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베조스는 일찍이 회사에서 물러나 자신의 삶을 더 균형 있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죽음 앞에서의 깨달음이 다른 이의 삶을 바꾼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 세 명의 부자들이 죽음 앞에서 깨달은 것은 모두 같았습니다. 돈, 명예, 성공. 이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는 허무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마음의 평화,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만약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이 사람들조차 물질적 성공의 허무함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죽음 앞에서 후회했던 실수를 우리도 그대로 반복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할까요? 여러분, 이 부자들이 평생 추구했던 것들이 결국 허무해졌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다음 내용에서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의미를 잃지 않는 3가지. 그렇다면 나이 들어도 후회하지 않을,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잃지 않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수천 명의 노인들을 면담한 노년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생의 마지막까지 의미를 잃지 않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인간관계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75년간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노년을 맞이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이 연구의 책임자 로버트 월딩거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부, 명예,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좋은 관계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 옆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의 명함, 우리의 차, 우리의 통장 아닙니다. 우리 곁에는 우리가 평생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진실했는가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백 명의 SNS 친구보다 진심으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몇 명의 친구가 더 중요합니다. 수술 후 병실에 꽃바구니를 보내는 지인 수십 명보다 밤새 병실에서 함께 있어줄 단 한 명의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는 매일 만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의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과 함께 웃고 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입니다. 두 번째는 내면의 성장입니다. 외적인 성공과 달리 내면의 성장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90세의 어르신들을 인터뷰한 연구에서 그들은 자신의 가장 큰 자산으로 삶의 지혜를 꼽았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고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년에는 외적인 것들이 쇠퇴하지만 내면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매일 책을 읽고 사색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어도 정신적으로 더욱 활기차고 행복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고 현재의 순간을 더 깊이 음미하며 미래에 대해 더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매일매일의 작은 행복을 더 크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침 햇살, 새들의 지저귐, 가족과의 식사. 젊을 때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노년에는 가장 큰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이렇게 내면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외적인 성취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의미 있게 사느냐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노인은 신체적 제약이 있어도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젊을 때부터 키워나가야 할 진정한 자산입니다. 세 번째는 의미 있는 기여입니다. 타인과 사회에 기여하는 일은 나이가 들어도 결코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놀라운 것은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수명이 더 길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자원봉사를 하는 노인들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절반으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녀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것, 이웃을 돕는 것, 지역사회에 젊을 때 집착했던 것들이 나이 들면 모두 허무해집니다. 왜 우리는 허무한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갈까?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것을 얻으면 도파민이 분비되어 행복감을 느끼지만 곧 그 효과가 사라지고 더 많은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마치 약물 중독자가 점점 더 많은 양의 약물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죽음에 대한 부정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어니스트 베커는 인간이 물질과 성공에 집착하는 이유가 죽음의 공포를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공포를 직면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메멘토 모리의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이는 죽음을 인식함으로써 오히려 더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허무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실천법. 그렇다면 어떻게 허무한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 목록 다시 쓰기입니다.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 2개의 칸을 그려보세요. 왼쪽에는 지금 당신이 추구하는 것들을, 오른쪽에는 80세가 되었을 때 정말 중요할 것 같은 것들을 적으세요. 두 목록이 크게 다르다면 오른쪽 목록에 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합니다. 한 심리학자의 실험에서 이런 미래 자아 명상을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장기적인 행복을 증진하는 결정을 훨씬 더 많이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마치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관계 지도 그리기입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3개의 원으로 그려보세요. 가장 안쪽 원에는 가장 소중한 5명, 중간 원에는 중요한 10명, 바깥 원에는 알고 지내는 나머지 사람들을 적으세요. 이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시간과 에너지를 어느 원에 가장 많이 쏟고 있나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바깥 원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정작 가장 안쪽 원의 사람들, 배우자, 자녀, 가장 친한 친구에게는 질 높은 시간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안쪽 원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세 번째, 하루 15분 내면 훈련입니다. 매일 15분, 오직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 일기 쓰기, 자연 속 산책 등 방법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소음과 판단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내면 훈련은 단순한 휴식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내면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욕구를 더 잘 이해하고 외부의 압력에 덜 흔들리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후회가 적다고 합니다. 네 번째, 기여의 습관 만들기입니다. 매주 한 번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자원봉사, 기부, 혹은 단순히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줄 때 우리는 자신의 작은 문제들에서 벗어나 더 큰 의미를 발견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기부나 봉사활동을 할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는 쇼핑이나 성공에서 오는 즐거움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는 행복감을 줍니다.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찾아서 이제 우리는 젊을 때 집착했던 것들이 나이 들면 모두 허무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망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면 앞으로의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중요하게 다룬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 사회적 지위, 물질적 소유, 타인의 인정, 완벽한 외모, 끊임없는 비교. 이 모든 것들은 나이가 들면 허무해집니다. 이런 것들에 집착하기보다는 영원히 가치 있는 것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영원히 가치 있는 것들, 진정한 인간관계, 내면의 성장, 의미 있는 기여. 이 3가지는 나이가 들어도 결코 허무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3. 실천 방법. 가치 목록 다시 쓰기, 관계 지도 그리기, 하루 15분 내면 훈련, 기여의 습관 만들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후회 없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들에 투자함으로써 노년에 왜 더 일찍 깨닫지 못했을까라는 후회를 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더 행복한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허무한 것들에 집착하며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 감소, 행복감 증가, 더 나은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보다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면 일상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선택들을 보다 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간, 돈,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에 대한 선택이 더 명확해집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진실되게 살았는지, 얼마나 베풀며 살았는지일 것입니다. 물질과 지위는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전히 허무한 것들을 쫓고 있나요? 아니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나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인생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한다면 나중에 후회하는 대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허무함이 아닌 의미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100% 공짜인 오른쪽 밑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